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날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여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쾌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뭐 바람도 살랑살랑 불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지수는 금요일날 기준으로 장중 9,38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1만 포인트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거침없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 하락 종수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다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게 좀 없어져서 하락 종수 제일 많았을 때를 볼 수가 좀 없는데 80개까지 상승 종수가 코스피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극심한 쏠림이라고 해야죠. 거의 뭐 10%도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의 수급의 쏠림이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면 주도주의 이 상승의 강도가 타 업종 대비해서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카페에 글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 글을 작성을 할 때 보통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가면서 글을 작성을 하는데, 지난 저의 글들 읽어보면 뭐 모르겠어요.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이 똑같은 전략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수의 고점을 예단하면 안 되지만 어느 선까지의 강도를 생각을 하고 그 선을 일정 부분은 예측을 해놓고 시장의 변동성을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벤트와 만났을 때는 극심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있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장중 지수가 마이너스 거의 6% 가까이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멘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이 철저하게 된 놈만 되는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전략은 똑같아요. 어, 남은 6월, 남은 6월 시장의 모멘텀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미인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케인즈의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음, 결국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당일 뭐 단타를 위한, 뭐 당일 매매를 위한 주식이야 매일 나오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 안 나온 역사가 없을 정도로 매일 나오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시대의 주도주라는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너도 나도 시장 다수가 다수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해야 그게 곧 수급을 끌고 오고, 그 수급에 의해서 이 주도주의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말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뭐 아주 오랜 이 리포트인데요. 2024년도부터 사실 이 리포트를 가지고 KB증권 연구원이 작성을 한 내용인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봤던 내용들 조금 저장했다가 이번에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서 카페에다가 제가 네 편을 좀 올려놨는데요. 저도 이 계기를 통해서 오랜만에 글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구 하나를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케인즈의 미인 대회론이라는 내용을 저는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임이 바로 주식시장의 머니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싶어 안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당연한 말이지만 다수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집단 지성이 모인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며 합리적인 도박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격언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주도주가 있는데 내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 안 되겠죠. 행동경제학, 도마뱀의 네, 참 좋아하는 책들이고요. 주말에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지수가 만을 가든 뭐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최대 12,500포인트까지 뭐 내다보는 그 IB도 있는데 뭐 12,500까지 가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어제자 그래서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변주 보지 말고 중심에서 판이 끝날 때까지 손실이든 이익이든 일단은 해야 된다. 주도주가 박스권에 갇히고 박스권을 만들 때 비로소 시장에는 강력한 순환매가 그때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 네, 변함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종목 수는 압축해서 대장주 위주에서만 계속 시장을 볼 것이고 웬만해서는 주도주 쪽 위주에서 지금은 대응을 하다가 때가 올 거예요. 그 때가 제가 봤을 때는 7월달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 건데 그거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9천 시대 솔림이라고 말하지 말고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십시오. 울퉁불퉁한 기회 구간이 아주 자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도주에서 기회를 그리고 소외주는 더 싸게 살 기회를 잡을 시점이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실적 호재를 향해서 이번 주는 움직이겠죠. 즉 저 말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25일날 우리가 목요일날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벤트로 인해 당분간은 반도체 쪽이 그 살아는 있을 것이다. 살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보고 7월달은 아직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지만 연기금에 이제 리밸런싱이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기금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시장 폭락 전에 글을 적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시에 적었지? 10시 50분이니까 시장 폭락이 10시 50분이 아닐 거예요. 10시 50분이 여기 요 지점에서 느낌이 싸하죠. 이미 방송할 때는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여기 올라올 때 이제 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뭐 갖고 있었냐면 목요일 날 NXT에서 3전 더 사고 스퀘어 사고 그 다음에 닉스는 선물로 3전도 현 선물 다 추가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가 돌파 여기서 다 때렸어요. 다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죠. 지수가 넥라인을 만들었다. 넥라인을 만들고 중요한 시가의 고점 무너지기 전에 고점을 테스트했는데 만약 하나 이게 여기를 깨면 폭락이다. 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미 두 가지. 근데 저도 몰랐던 한 가지 플러스 알파는 이 대통령 발언도 있었겠죠. 이 대통령 K 증시에 대한 K 양극화에 대한 걱정, 우려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일단 FTS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오후로 넘어갈수록 그 시세를 유지하는 데 힘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관련해서 노이즈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노이즈. 이 부분도 이란과의 MOU를 통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어준 이벤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그 연기금 리밸런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분명 여기서 코멘트를 드린 게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됩니다. 수급 연기금 매도 전환임 지분 30% 초과임 극조심 구간 판단 연기금이 매도로 지금 3일 연속 하고 있는데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이제부터는 경계심을 슬슬 갖게 된다. 오늘부로 4일차 네 금요일부로 4일차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아마 추적을 하겠죠.
이제부터 수급 추적을 해 들어갈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방송이나 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지수는 변동성이 막강했습니다. 고점은 9,380포인트, 장중 저점은 885%, 800 8,850이었던가? 제가 회원님들한테 8,800을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닉스를 정확히 말하면 265만원 매수 의견을 드러났는데 그 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저도 눌림으로 들어와서 조금 먹고는 나왔는데 아쉽죠. 아쉬워요. 너무 바닥을 따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급등이었고 코스닥은 시작부터 3월선이 다 깨졌다라는 말입니다. 코스닥을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일선을 찍고 드라마틱하게 반등해 주는 거, 지금은 지수가 코스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6월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9,800까지 9,380까지 금요일 상승하면서 불과 2, 3주 만에 단기 저점에서 2,000원 올려버리면서 대폭등을 했죠. 그리고 종가상 9,000포인트에서 안착을 하면서 코스피가 9,0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장 지수는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폭등할수록 하락 종목수는 늘어가고 그의 종목들의 낙폭은 더 커져만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쏠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리고 예정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게 말이 돼 하는 장세이지만 말이 되는 것 또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기 장세에서 엇박자라든지 잘못된 방향성이라든지 시장관을 가지게 되면 크게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지속적으로 전자 닉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시장의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들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시장의 불확실성, 그런데 일반 산업에서는 금리 인상은 분명 악재 요인이 되는 것이고 밸류를 낮추는 영향을 주는데요. AI 종목들은 짓눌린 장애물이 거치는 효과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델럼으로 빠르게 옮겨 타면서 상승을 더욱더 가속화시켜버린 쏠림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번 주도 사실 일본 BOJ의 금리 인상도 큰 사건이거니와 케빈 러시와 FOMC의 등판 그리고 매파적인 스탠스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였죠. 근데 여기서 이란과의 MOU 그리고 그로 인한 유가 하락이 시장에 그나마 FOMC를 이겨낸 명분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M7을 이을 차기 M3, 네, 메모리 3사를 말하는데요. 첫 주자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기까지 아주 높은 기저 효과를 가지고 큰 폭의 이익 성장을 시장에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실적 발표 전 기대를,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했냐 아니냐로 그때부터 움직일 겁니다.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6월 20일까지 나왔는데요. 낸드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HBM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디램 모듈 부분에서. 그렇다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올라왔고 시총을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률 격차,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뭘 볼까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SK하이닉스의 HBM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일이 안정화된 SK하이닉스의 이일의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 높은 밸류를 책정하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전보다 닉스가 훨씬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온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스스로의 분석의 판단 근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러한 실적 이후에는 지금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빅테크의 프리 캐시 플로어, 즉 여유 자금의 고갈 문제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토큰 가격, 거기에 불났는데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중국 AI 기업들의 단가 불어치기로 인한 글로벌 LLM 점유율의 지각 변동들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시점이 분명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입에서 분명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주도주들을 분명히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을 것이고 울퉁불퉁하게 막
어느 시점에서 뭐 고점 대비 한 20% 작살나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삼전 닉스 전기 스퀘어 들고 있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라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불타오른 구간에서 마디를 먹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간에서 경험이 부족한데 똑같이 하는 것은 단기 고점을 잡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울퉁불퉁한 구간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을 기회로 활용해 보십시오. 아니면 눌림에서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폭등할 때는 아침에 매매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이야기했죠. 그 전날 사막 콘덴서를 매매했고 어제는 시가 베팅을 제주반도체를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장중 매매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지수가 신고가인데, 예? 장중 매매에 있어서 지수가 신고가면, 그 지수를 신고가를 만든 업종이 있을 거고, 그 업종의 신고가에 임박한 종목을 배팅하는 거예요. 돌파로.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이면 뭐 각각의 매매 방법이 있겠죠. 근데요. 결국 그런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돈이 들어올 때 매매하는 전략인 거지.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폐하지 마셔라. 자, 쏠림의 가속화에 주변주의 몰락과도 같은 폭력적인 하락. 근데 이건 역살적으로 하락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마이너스 10% 빠지면 그냥 편하게 주변의 타 업종의 대장주들은 20% 정도 빠지겠거니 하면서 그 폭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게 편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엔벨로프 활용하자.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거는 저는 비추고요. 지금의 전자닉스 전기는 어느 구간에선 박스권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연기금의 본격적인 촉세가 풀리는 매도 시점이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버릴 때 분명히 시장에선 큰 변화들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러한 관점을 연구하고 당연한 종목은 주도주로의 대응과 비상식적인 다수의 하락은 대장주급 종목들의 혹시 모를 시장의 변화하는 상승에 대비할 공부를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당분간은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대장 섹터 뭐 조선업종도 있고 전력인프라도 있고 태양광도 저는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요. 반도체의 IDM의 폭발적인 즉 반도체 3사를 말하는 거고 폭발적인 영업이익 이후에는 그 자금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은 P의 장세예요. 프라이스 즉 공급 물량 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HBM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D램을 3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을 계속 늘리고 있는 판에 D램은 공급을 늘려도 줄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뭐 애플도 날리고 전 세계에 뭐 치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등등의 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IDM 기업들이 이 공급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QA 시점이 오는데 모든 거는 2, 3분기 땡겨요. 2, 3분기 땡겨. 내년 27년도 2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즉 올해 말을 아니 그거보다 빠르면 9월 10월 달부터 다시 달립니다. 그러니까 소부장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코스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소부장이 희망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코스닥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나 시총 상위 쪽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믿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오를 때 주도주를 제외해서 사서는 안 된다. 빠질 때 사면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 시장 누가 봐도 주도주 장세임을 명심해야 되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제일 큰 잘못된 행동은 물타기입니다. 혹은 장중 뉴스에 불나방 매매한다 라든지 즉 시황 매매인데요. 그 시황 매매라는 것은 주도주가 속해 있는 주도 업종에 임팩트 있는 기사가 나오면 먹히는 거예요. JNTC 금요일날 상한가 갔죠. 임팩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계좌에 좋을 것이다. 주도주는 곧 시장이고 시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변동성은 V 코스피 지수의 수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70이라는 것은 금요일 기준 장중 9,380포인트 대충 조정이 나오면 8,800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부터 그 자리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중간에
헛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헛짓을 안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실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이 수치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데이터를 통계를 다 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연구해 보셔도 참 좋은 대목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지수, 이 상승 추세 때 상단, 이거를 제가 이날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죠. 9300에서 9350에서 뭐라고 적었지? 지수의 관성의 구간 9000을 넘어서면 3에서 5%, 9500, 대충 생각은 9400, 이 정도. 그래서 2000포인트 올리면 9350, 추세 상단은 9400이니 예측해 본다. 광기가 이미 붙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그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예? 조심했어야지. 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소리 아닙니까? 자,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마디를 좀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은 하는데 그 반등의 동력은 무엇일까로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등의 동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이 나온다고 해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 뭐가 있냐? 삼정의 잠정 실적이 있죠. 또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채널을 타고 가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런 마디 조정이 지금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수의 21선을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대장은 닉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장주만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지수랑 100%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점 갈 때 먼저 회원님들한테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말 못하겠지만 떨어지면 하단에서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들 안에서 눌림목 단타 매매를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삼성전기 그나마 강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좋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퀘어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베타 성격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닉스보다 좀 더 센 것 같아서 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보면 여러분들 삼성전기는 신고가인데 LG이노텍은 빠져버리죠. 금요일날 제가 숏을 쳤다. 회원님들한테도 다 말했어요. 삼성전기도 숏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지금 롱숏에서는 거의 뭐 화랑장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방향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금요일날 제법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PSK 한번 보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다. 잘 기다려보면 좋은 구간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익도 다시 만약에 되돌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되돌려 버리면 그때 하단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 랜드죠. 여기도 많이 떨어지면 기회를 노려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승부장에서 가장 대장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엔벨로프로 보시면 좋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떨어졌을 때뭐 이런 구간들 일단은 셋업을 해놓고 눌림에서 볼지 말지 그리고 흐름 보면서 많이 빼지면 봐볼 수도 있다 대장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크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후공종 쪽에서는 아직 종목이 올라서지 않았지만은 퍼 기준으로 저는 매력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신용 비율이 좀 높아서 한 차례 출렁임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날 사실 아침에 저는 모비스를 좀 문자를 드렸는데 뭐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폭등을 하더라고요. 빠지면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피지컬 AI 쪽도 시장의 1등 S급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1등 주도 업종은 아닙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미래에 AI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이 옥석은 현대차 그룹이다 라고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 실적 매우 좋죠. 떨어지면 122평선이라든지 혹은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엔벨로프를 이용해서 내려오면 구간을 그려놓고 대응 전략을 짜봐라.
구간을 그려놓고 엔벨로프 근처에 온다든지 구간을 정해놓고 짜야 된다. 하나오션은 안 빠졌으니까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AX 기업들 다 잊어버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LG CNS 뭐 엄청난 폭등을 하고 지금 밑바닥까지 다 내려왔는데, 여기도 근데 사실요,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내려오면 이제 또 슬슬 관심을 가져보면 됩니다. 삼성 SDS도 지금 다 내려왔는데요. 이런 게 밑바닥까지 내려오면 매수로 봐도 되는 거죠. 이제는, 네, 이제는 슬슬 또 관심을 가져도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시장이 뺐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뭐 사막 콘덴서 이야기하다가, 자, 제주 반도체를 아침에 빠르게 불타기 한 거예요. 밑에서 시가에 다 시가 밑에서 더 사서 반등에 일부 팔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사막 콘덴서가 엊그저께 이러한 패턴을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섹터가 MLCC 반도체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로 나머지 대부분의, 아니 전체의 섹터를 눌림의 관점에서 보고, 특히나 핵심 주도주들은 지킬 자리 웬만하면 지킨다. 3일선과 5일선 기준으로, 전기도 마찬가지죠. 3일선과 5일선을 기준으로 전기도 급락하고 어서 반등했냐? 3일선에서 반등했습니다. 닉스는 더 강했기 때문에 3일선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그 전에 반등을 했죠. 3일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3일선에다가 걸어놨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살려는 준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이 제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뷰를 알려주고 있는 시장이라 그들만 보면 돼서 편하지만, 종목을 많이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닉스, 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개인적으로는 위로 올라가서 먹을 폭이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들어갈 때 비중을 넣어서 짧게 끊어먹는 매매를 하지만, 이들 종목이 또 박스권을 그리면 박스권 하단에서 또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때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삼성과 닉스에서는 수익을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각오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리밸런싱을 무한대로 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단가도 내리고 정말 안 갈 것 같은 손실률이 많은 종목 줄여버리고 그 돈으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기다렸다가 주기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 나옴의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주도주들의 이 상승과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이 힘을 모으는 구간들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더 자주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조정의 빈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다음 박스권으로 가요. 원래 그랬어요. 항상 조정의 빈도가 자주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정의 빈도가 자주 나와버리면 박스권으로 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올라오다가 막 박스권으로 가. 그리고 마지막에 솟구치고. 거의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겠냐 생각해 보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